이 책을 읽을 때마다 진짜 기어를 바꿔 끼는 느낌으로, 그 자동차에서 뭐 기어를 바꾸잖아요. 1단, 2단, 3단.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책들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려운 책들을 마주치게 되죠. 총균세, 코스모스, 사피엔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책들이 읽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여기서 찾았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 한번 제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공무원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그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 조직이 어떻냐면 보통 한 개 사무실 안에서 보통 같이 생활하는 생활의 단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업이랑 비슷하죠. 보통 사원, 대리, 부장님 위에 뭐 본부장. 그런데 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 개는 너무 복잡하니까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팀장님과 팀원 한 명이 어떻게 시각이 다른지, 민원이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민원 처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땐 좀 더 극명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라고 해볼게요. 구청장이라는 건 팀장 위에 과장 위에 국장 위에 부구청장 위에 구청장이 있죠. 한 개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 안에서 실무자로서 민원 하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냐. 보통 한 개 실무자는 그 나라는 한 개 주무관 입장에서 편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민원인데요.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 개 주무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하냐면 법률을 검토해요. 법률이나 또는 뭐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해진 절차, 행정 절차들 뭐 이런 걸 설치하려면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그 회의의 결과로 합의된 결론이 나와야만 이걸 설치할 수가 있더라. 이런 검토를 하는 게 이 실무 주무관이 보는 민원 처리의 방식인데, 근데 구청장은 어떨까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있어요. 뭐 법률 검토는 당연한데 위법한 행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실무적인 고려는 이쪽에서 하지만 당연히 구청장 입장에서도 생각은 한 거죠. 그런데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선거, 주민의 여론, 이런 거죠. 정치적인 고려를 또 하게 되죠. 이런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 주무관 입장에서는 선거를 신경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법률 검토, 행정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고려까지 하게 된다. 두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독서 생활에 임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난데없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 시각과 그리고 사회적 시각, 전체의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성적 시각. 이 세상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나오고 완전히 다른 대응이 나오게 돼요. 이 예에서 살펴보면 이 주무관이라는 사람은 개인적 시각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전체 사회적 시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가의 인간 개체로서 자격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개체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룬 그 집단의 장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게 갈라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청이 전체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주무관이라는 사람은 2,000분의 1이고 이 구청장이라는 사람은 2,000명 모두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성적 시간은 어디서 나오냐면, 법륜스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여기. 법륜스님. 법륜스님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종교인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나 소위 그 채널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런 개인 시각이랑 사회적 시각이랑 또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요. 굳이 예를 들어본다면, 이 경우에서는 법륜스님은 뭐라고 할 거냐면, 물론 법륜스님이 워낙에 사람들의 시각을, 사람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분이라서 이런 시각으로 내려와서 말을 하긴 하지만, 법륜스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들어가 있냐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 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다 좋다, 어떻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 세상에 문제 같은 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힘들다, 그런 고민을 사람들이 갖고 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죠. 이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그거를 괴로워하는 당신의 마음이, 문제 삼는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 이혼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밖에도 아버지가 나를 맨날 혼내기만 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 법륜스님께서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는 거지, 또는 혼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시죠. 좀 더 쉬운 예를 가지고서
얘기를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혼이라는 사건을 바라볼 때 개인적 시각에서는 이혼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죠. 그런데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전체 커플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이혼율이 몇 %다. 근데 그 이혼율이 너무 많아지는 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혼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이혼의 율, 통계적, 약간 통계적인 접근이죠. 근데 영성적인 시각에서는 그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이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냥 다 괜찮다. 다 오케이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뭐 많은데, 저출산에 대해서 생각해도 비슷해요.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안 낳는 거죠. 또는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낳는 거고. 근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저출산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 세상이 각박해서 그렇다. 이렇게 큰 시각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이 3천조 원인데 그 중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 다시 말하면 개개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현실이 있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또 뛰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교 문화가 너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줘야 되고 집값을 잡아줘야 되고 남들과 비교하는 그 사회적인 문화를 타파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근데 영성적 시각에서 보면은 저출산은 저출산일 수도 있고 저출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그냥 우주의 조화다 라고 할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더 한다면 이쪽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이나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가고, 사회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학자들이 가장 많아요. 학자들, 정치인들, 연구가들. 개인적인 시각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와 관련 없이 또 한 인간 개체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전쟁터에 비유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시각은 병사 한 명, 사회적인 시각은 지휘관, 영성적인 시각은 말 그대로 법륜스님. 전쟁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그냥 인간 삶의 일부이다.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 부대 전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략을 해야 된다. 병사 한 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각이 갈리게 되죠.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또 독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려운 책들을 마주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함께 읽은 총균세, 코스모스, 사피엔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책들이 읽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여기서 찾았어요. 그런 책들은 전부 교수님이나 학자들이 쓴 책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시크릿 같은 책들, 제가 좋아하는 그 데이비드 호킨스의 책들 있잖아요. 데이비드 호킨스의 이 의식 수준을 넘어서 라는 책인데, 이런 건 거의 못 읽거든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반응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 시각에서 책을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의 시각으로 데이비드 호킨스의 책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구체화시켜보면 이쪽에서는 거의 종교나 신학, 영성 이런 분야의 책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비드 호킨스, 그리고 호오포노포노도 여기 있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호오포노포노 같이 읽을 때 이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 정치, 학문, 사피엔스, 개인적 시각으로 쓰는 게 뻔하죠. 제가 쓴 책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어려운 책을 만났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소위 안경을 바꿔 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진짜 기어를 바꿔 끼는 느낌으로, 자동차에서 기어를 바꾸잖아요. 1단, 2단, 3단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책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그렇다 보면은 어려운 책도 그냥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시각에서 썼구나, 이 시각에서 썼구나. 이렇게 기어를 다르게 넣고서 책을 읽어 나가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 한번 저희 책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AI에 대응하는 책들은 대부분 여기죠. 사회적 시각. AI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할 때 시대예보가 아주 대표적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약간 역사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책 중에는 AI를 개인이 잘 활용해서 돈을 어떻게 해서 벌 것인가, 그런 책이 있다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읽고 있는 박태웅의 AI 특강, 그것도 정확히 이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 80대 20 이 정도로.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고 독서 생활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확장된 이야기까지 해보면, 지금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세상을 본다 라는 개념이 독서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개인마다 경험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BTO, 저는 영성 50, 사회 30, 개인 20
한 요 정도로 비율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제 친구들을 잘 보면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을 몇 명 볼 수 있거든요. A 친구 한 3명 정도를 비교를 해볼게요. A 친구는 이게 막 센 사람도 있어요. 70, 그다음 사회적 시각이 약한 경우가 많고 20,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쓰면 이런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MG 공무원 도대체 왜 퇴사할까? 그 책이 여기에 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컸어요. 이게 한 영성이 엄청 적었고, 그때는 이게 0점 몇 밖에 안 됐고, 여기가 한 60대 40 정도 됐던 시절에 썼던 게 그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뭐 5고 이게 뭐 45고 영성이 50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런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관점이 비율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요거를 잘 알면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때도 요거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뭐 나는 요런 5대 3대 2의 사람인데, 만약에 직장 상사는 이게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0이고 뭐 개인이 95고 전체가 5다. 그런 사람은 나랑 대화하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상대방은 이렇게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상대방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 둘 3단계로 나눠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렌즈가 엄청나게 유용한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살면서 저기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때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은 약간 개인적인 시각이 크구나, 그래서 사회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랑은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 딱 하나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런 점에서 한번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폭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또 해보시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